먼저 기쁜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따끈따끈한 검색식이 또 도착했습니다. 이걸 만드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가는 안 해본 사람은 모를 겁니다. 이걸 만드신 분의 수고와 노력에 제가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하게 됩니다. 지난 영상, 그러니까 단타와 스윙의 콜라보란 제 영상 댓글란에 있습니다. 투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입니다. 이걸 쓰시려는 분들은 모두 이분에게 감사의 댓글 부탁합니다. 저도 개미군단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더 어려워지기 마련입니다. 아주 심플하고 단순하게 원리를 이해하고 그 원리에 따른 원칙을 지키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완전히 확립되고 나서 디테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제가 추세 추종의 원칙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상승세가 보장된 자리에서만 타점을 잡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우상향하는 차트에서만 매수 타점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제가 쓰고 있는 매수 신호나 매도 신호, 그리고 엔벨선인 하늘색 선, 볼벤선인 검은 선 등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볼벤선의 용도에 대해서는 아직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이것도 용도를 알면 엄청 유용하게 활용되는 선입니다. 특히 엔벨선과의 상관관계에서 이중 스프링 작용에 대해 아시게 되면 우와, 이런 것도 있네 라고 감탄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기법을 완전히 숙지하고 나서의 일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주식 투자는 복잡해지면 안 됩니다. 벌써부터 제 강의 내용에 대해 다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최대한 쉽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전에서 이게 경험이 되어야 진짜 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식의 세계를 경험해보니 좀 과장하자면 우주의 신비를 풀어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주식은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살아서 꿈틀거리는 뱀을 보는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잘못 만지면 독사에게 물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차트를 보면 그 안에 수많은 투자자들의 애환이 다 녹아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터지는 사건 사고도 그 안에 다 녹아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숨쉬고 있고 어느 때는 분노와 좌절도 그 안에서 느껴집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을 하나의 즐거운 게임이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재미있는 보드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심각할 것이 없습니다. 물론 상대는 나쁜 세력 새끼들이지요. 돈이라는 중압감에서 벗어나면 얼마든지 재미있게 이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천천히 고수가 되어가면서 여유있게 하수들을 상대하는 느낌으로 이 게임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둑을 기원 바둑으로 한 3급쯤 둡니다. 저보다 상수를 만나면 배운다는 느낌으로 겸손하게 수담을 즐깁니다. 또 저보다 하수를 만나면 쯔쯔 욕심을 부리는군 이라고 하면서 속으로 혀를 찹니다. 제가 바둑으로 따져서 주식시장에서 몇 급쯤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절대 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한 수 한 수 배워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잘 모르실 것입니다. 어느 날은 차트를 연구하다가 하루 해가 꼬박 지나갑니다. 저녁때가 되어 머리를 식힐 겸 산책길에 나서면 그때 깨닫게 됩니다. 제가 하루 종일 커피 이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만큼 몰입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일이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저는 천성적으로 지식욕이 굉장합니다. 뭐 하나 신기한 거를 보면 그 끝을 가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첫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죽을 때까지 이 길을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판을 뒤집어 보고 싶습니다. 개미지옥을 개미천국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이 일을 완성하지 못하고 죽더라도 제 뜻을 이어받은 누군가가 이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 일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해할 것입니다. 제 뜻에 동참해 주시는 동지들이 하나 둘 생기고 있습니다. 저는 나중에 개미군단을 형성하게 되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지금 당장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시스템도 만들 것입니다.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다 같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제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 스스로가 지치지 않아야 합니다. 저 자신도 즐기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너무 심각해하지 마시고 즐거운 게임을 즐긴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고 말미에서 시청자가 보내주신 유익한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보듬고 이 길을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급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다른 보조 지표들도 하나씩 설명해 갈 것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뭘 꿍쳐두고 그러는 사람이 아닙니다. 더 많이 나누지 못해 그걸 아쉬워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진도가 너무 빠르지 않은가 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인수분해부터 배워야지 갑자기 미적분을 배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더라도 조금 참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스트소프트 일봉입니다. 오늘까지 해서 2연상이 나왔습니다. 일단 앞쪽 최저점에서 타점을 잡아보겠습니다. 분명히 타점이 나오네요. 그냥 한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이 자리입니다. 자, 이제 매도 타점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정확히 나옵니다. 여기입니다. 하늘색 선 안쪽으로 들어오는 타이밍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그냥 한눈에 탁 잡혀야 합니다. 이후 하락 추세를 이어갑니다. 주가가 횡보하는 기간 동안 거래량이 불쑥 솟아오른 막대 그래프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저게 다 세력들의 매집봉입니다. 첫 매집봉의 가격 차트를 보면 윗꼬리가 길게 달린 양봉이 보입니다. 저항 라인에 가로막혀 뒤로 후퇴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 매집봉에서도 다시 한번 저항 라인을 뚫기 위해 시도를 했다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주포 입장에서 다시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매물대를 통과해야 합니다. 과연 매도 물량이 얼마나 쏟아져 나오는지 테스트를 해본 것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력들의 흔적이 차트에 남기 마련입니다. 이제 제 해석이 없더라도 여러분들도 스스로 이런 세력들의 흔적을 찾아낼 줄 아셔야 합니다. 이제 오늘 차트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느낌표 부분입니다. 주가가 상승할 것 같다가 바로 급락을 해버립니다. 뭔가 느껴지시는 것이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런 구간을 본격적인 상승 직전에 개미털기라고 합니다. 놈들이 쓰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따라붙으면 죽어라고 개미들에게 공포심리를 심어준 것입니다. 차트를 공부하시면서 저런 거는 세부적인 분석을 하지 않더라도 이제 탁탁 눈에 잡혀야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EV 첨단 소재에서 똑같은 구간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차트입니다. 일봉이 아닌 30분 분봉입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방금 전 이스트소프트에서 본 구간과 동일한 구간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느낌표 구간을 보시면 원리가 똑같습니다. 급상승 이전의 개미털기 구간입니다. 이런 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구간을 과대 낙폭 구간이라고 합니다. 과대 낙폭에도 종류가 많지만 그 중에 하나의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미들에게 겁을 주는 구간이기에 바로 앞에서 따라붙었던 개미들은 심리상 겁을 먹어 실제로 다시 따라붙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고수들은 다릅니다. 요런 자리만을 찾아다니는 트레이더가 있다고 합니다. 그가 사용하는 매매법이 바로 그 유명한 낙주 매매입니다. 과대 낙폭 후에 급상승을 노리는 것이죠. 이렇게 고수들은 눌림의 자리를 좋아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런 자리가 나오면 옳다구나. 이게 웬 떡이냐? 라고 환호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시 이스트소프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과대 낙폭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급상승 직전에 반등의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한번 타점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안 되겠네요.
제가 확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니 좀 잘 보이네요. 뒤에 급상승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가정하시고 타점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과대 낙폭 후에 주가가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미세하지만 U자 형태로 조금씩 상승하는 것이 보이실 것입니다. 이를 U자형 반등이라고 합니다. 밥그릇 형태라고도 합니다. 이름을 무엇이라 부르든 중요한 것은 이 형태에서 어떤 지점을 타점으로 잡느냐가 중요합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눌림에서 반등자리 찾기나 횡보에서 반등자리 찾기나 단선은 모두 거래량에 있습니다. 이 명제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주가는 속일 수 있어도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 저는 나중에 이것을 제목으로 해서 책을 한 권 쓸 생각입니다. 이거는 잡법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그만큼 저는 매매에 있어서 그 어떤 지표보다도 거래량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 강의를 열심히 복습하신 분들은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은 거래량을 중요시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이죠. 다시 차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최저 거래량 혹은 매도세가 멈춘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저도 눈이 나빠서 잘 안 보이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거래량 차트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제 좀 잘 보이네요. 여러분들도 타점을 잡으실 때 항상 최저 거래량이란 개념을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합니다. 일단 최저 거래량 지점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최저 거래량이 분명히 보입니다. 게다가 최저 거래량 바로 뒤에 확연히 거래량이 늘어난 양봉도 보이실 것입니다. 저게 바로 전조현상입니다. 제가 저번에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최저 거래량이란 더 이상 나올 매물이 없다는 뜻입니다. 팔고 나갈 놈들은 다 나갔다는 뜻입니다. 이제 살 사람만 남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포는 살짝 실험을 해본 것입니다. 과연 이 시점에서 주가를 끌어올릴 때 다시 얼마나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지 실험을 해본 것입니다. 그 흔적이 가격 차트에 남아 있습니다. 거래량이 갑자기 늘어난 양봉 캔들에서 가격 차트에 생긴 양봉 형태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윗꼬리가 긴 영망치형 캔들입니다. 즉 매물대를 돌파하려다 실패한 모습입니다. 이 시점에서 주포는 계산을 합니다. 이 매물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물량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말이지요. 세력들도 다 계산을 하면서 주가를 핸들링합니다. 자기들이 확보하고 있는 자금으로 어느 지점까지 주가를 부양시킨 후 고점에서 팔고 빠질지를 치밀하게 계산합니다. 우리 개미들처럼 그렇게 설렁설렁한 놈들이 아닙니다. 자,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어느 지점에서 타점을 잡아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세력이 매물대 테스트를 한 지점, 즉 윗꼬리 양봉 캔들에서 타점을 잡으면 됩니다. 이게 제가 늘 강조하는 전조 현상이라는 겁니다. 거래량에서 따지면 최저 거래량 뒤에 양봉 캔들이 되겠죠. 어떤 분이 댓글로 하소연을 남겨주셨습니다. 주린이에게는 제 강의가 좀 어렵다고 하십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할까 말까 고민했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제 강의 중에 앞부분, 즉 최저점에서 타점 잡기만 죽어라 반복해서 공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마스터하시고 제가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과정을 차트상에서 차근차근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심도 있게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 강의를 앞부분부터 차근차근 이해를 하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하나라도 건너뛰면 그 다음 강의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금씩 이해도를 높이면서 제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큰 차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실선으로 그어놓은 부분이 방금 전 작은 차트에서 타점을 잡았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최저 거래량 뒤에 나온 양봉 캔들 지점입니다. 이제 매도 타점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고점에서 생긴 윗꼬리 캔들입니다. 하늘색 선이 이 경우에는 저항선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다시 주가는 끝간대를 모르고 흘러내립니다. 살짝 반등을 하는 척하다 다시 떨어지네요. 우와,
또 나왔네요. 보이시나요? 과대 낙폭이 앞에서 주가가 떨어질 때와 비교해서 비정상적으로 급락을 했습니다. 저런 공포스러운 급락을 저는 실전에서 많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단타에서도 경험했었고 스윙에서도 경험했습니다. 단타에서 저런 거 한 번 당하면 멘탈 나갑니다. 이게 바로 과대 낙폭입니다. 하지만 고수에게는 이게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낙주매매 전문 트레이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런 자리만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여지없이 급반등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낙주매매 전문 트레이더라고 가정하고 매수 타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드릴 테니 매수 타점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점에도 밑에 거래량과의 상관관계를 봐야 합니다. 최저 거래량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눈이 나쁜 저에게도 보입니다. 분명히 최저 거래량이 보입니다. 그 다음 양봉이 타점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가 되겠네요. 정확한 타점이네요. 실전에서 저런 타점이 나오면 실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직 여러분들은 저런 자리에서 겁이 나서 시드를 크게 해서 못 들어가실 것입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1년 동안 단주 매매로 저 자리에서 10번 중에 10번 모두 성공했다면 그 경험치가 바탕이 돼서 내년에는 저런 자리에서도 과감한 베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저 급상승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후 계속 고점에서 윗꼬리 캔들들이 등장합니다. 매도 타이밍입니다. 다시 치고 올라갈 것 같던 주가가 급락을 합니다. 다시 반등을 해서 치고 올라갑니다. 고점을 찍고 다시 흘러내립니다. 역시 과대 낙폭이 나옵니다. 이 새끼도 악질이네요. 차트 분석을 하다 보면 이렇게 주포의 성향을 읽게 됩니다. 지난번 EV 첨단 소재를 핸들링하는 주포의 성향과는 또 다른 패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식 투자는 세력들과의 고도의 심리전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차트 분석을 해서 철저하게 세력들의 패턴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이 없으면 절대 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패라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세력들 머리 꼭대기에서 놀아야 합니다. 세력들 뒷공무니를 쫓아다니기만 하면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개미 군단을 만들고 나면 우리 군단의 힘으로 역으로 발라버릴 것입니다. 받은 거 되돌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건 그때 일이고 일단 차트 분석을 계속해보겠습니다. 시간을 드릴 테니 과대 낙폭 후에 타점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역시 최저 거래량 뒤에 양봉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안 보이기는 하지만 요 자리가 맞네요. 기가 막히네요. 앞의 상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것도 복사 붙여넣기네요. 저는 이런 세력들의 행태를 보면서 속으로 비웃습니다. 이런 창의력 없는 새끼들 같으니 이라고요. 가만히 보면 이놈도 정해진 패턴이 있네요. 지지라인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력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이걸 알면 이 바닥에서 중수는 됩니다. 저 보이지 않는 지지라인이 바로 세력들의 평단가이기 때문입니다. 아, 지지라인이 안 보이시나요? 제가 그어보겠습니다. 인간 심리는 똑같습니다. 우리 개미들에게 본전 심리가 있듯 세력들에게도 본전 심리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손해보기 싫은 거죠. 그래서 저 지지라인, 즉 자신들의 평단가를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진짜 슈퍼개미가 되면 저 새끼들을 역으로 발라먹을 것입니다. 물량을 미리 확보하고 있다가 저 과대 낙폭 끝에서 물량을 대량으로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력들이 저 라인을 지키려고 쏟아지는 물량을 다 받아낼 것입니다. 그러다가 저 라인마저 무너진다면 패닉에 빠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평단가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놈들은 어떻게든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주식을 더 이상 사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파워블로거나 인플루언서들에게 이미 정보를 다 흘렸거든요. 이 주가를 핸들링하는 주포가 악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당한 것처럼
저놈들도 똑같이 당해봐야 합니다. 저는 한참 뒤에 제 인생을 회고하면서 제가 세력들에 관한 연구 논문을 하나 남기고 죽는 것이 또 하나의 꿈입니다. 아마 그 논문 제목은 주식시장에서 등장한 악질적인 세력들에 관한 패턴 연구가 될 것입니다. 여하튼 제 이론을 실전에서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저는 돈 버는 데는 큰 관심이 없는 놈입니다. 공부 자체가 좋아서 하는 놈입니다. 그리고 세력들 때려잡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미들이 잘 될 수만 있다면 저는 무슨 일이든 할 것입니다. 제가 어려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이 우주운행의 원리에 따르면 해원 상생의 시대라 합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원한이 풀리고 상생, 즉 서로 도와가며 잘 살아가는 시대라 합니다. 이 해원 상생의 시대 이전은 대립상극의 시대였다고 합니다. 각을 세워 서로 물어뜯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류사에 그렇게 전쟁이 많았다고 합니다. 대립상극의 시대를 지배하는 가치는 소유와 지배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해원상생 시대가 열려 자유와 공존이라는 시대 정신이 인류의 집단 무의식으로 착용해 평화공존의 길로 나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통일이 머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대예언가 타너스님 이야기입니다. 제발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 그런 시대가 빨리 왔으면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가 보내주신 소중한 댓글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또 영상이 너무 길어졌네요. 다음에 소개하도록 해야겠네요. 그럼 오늘 내용도 꼭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